네, 7월 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권진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빠져서 우울하시죠? 네, 많이 우울합니다. 네, 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여기 8.15 여기 에스트레이는 제가 처음 왔는데 좀 산뜻한 느낌이 드네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이 산뜻해서. 물론 그렇죠. 예. 물론 대표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 다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여의도 오자마자 여의도가 무슨 뭐 확진자들이 막 앞 빌딩, 옆 빌딩 다 생겨가지고 야. 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액땜했다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네, 하여튼, 코로나19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이 델타 변이 이것 때문에 네네네. 4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서부터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콘택트주들 많이 빠지고 증시도 이제 뭐 빠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거 좀 호들갑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반면, 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5천억, 3천억, 1조 3천억 네네. 매도를 때린 거 보면은 이것도 글로벌리 또 무슨 악재가 있는 게 불안해하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하여튼 좀 복잡한데 오늘 좀 일단 이 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들 완전히 지금 이제 좀 멘붕에 좀 빠져 있고, 사실 주린이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뭐지? 이런 장 뭐야 하면서 어제부터 조금 무서워했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까지 깨져버렸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힘들어했었던 장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만 보더라도 정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이런 종목은 어디냐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그나마 조금 양봉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뭐 엔터 관련된 이런 종목들 그나마 조금 플러스권에 지금 현재 흐름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좀 울고 싶을 때 조금 좀 울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울고 싶을 때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8개월 연속 양봉일 겁니다. 근데 증시 상황에서는 8개월 연속으로 양봉 나는 경우가 이제는 9개월째죠. 이렇게 오늘 이번 달까지 양봉이 나면,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실제 그동안의 이건 과거잖아, 경험이잖아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경험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라는 거, 실제 그렇게 연속적으로 호황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해보신다면, 그래, 좀 그런 이슈가 되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나라죠?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죠. 수출 국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1일날 매번 수출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0%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실제 더 이상 오버슈팅 할 거리가 사실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40% 가다가 야 수출 안 돼,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20%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락도 없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데 60이 넘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60이 넘어가고는 있었는데 이게 밑으로 깨질 게 있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큰 모멘텀이 몰려온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그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호재를 좀 많이 기다리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뭐 호재라고 하면, 코로나19 이렇게 확장이 되면 우리가 페이퍼링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로 해서 좀 호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즉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다시 해도 코로나19 긴축이 좀 천천히 될 거야 라는 이런 것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리레이팅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안 좋았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가장 크게 개인들만 열심히 샀고, 오늘 개인이 한 1조 8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엄청나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조 3천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즉 외국인 기관이 1조 8천을 팔았고, 개인이 그걸 다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다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 야 그러면 언제가 저점일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저의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주가가 막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이런 파는 날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파는 날이 생기면 그때 조금 지금이 거의 바닥이 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즉, 좀 속상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막 주가가 오늘같이 하락을 하는데,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바닥에 와 가구나라는 것을 경험상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팁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팩트하고 우리가 쓸데없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이랄까, 혹은 뭐 기대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흔들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이 정말 우리 코로나 때처럼 대안이 없는 병이냐, 아니면 치사율이 엄청 높으냐. 사실 두 가지는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현재 파이자로는 뭐 60~70%대 예방률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영국 케이스입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치사량도 보통 경증에서 이게 좀 확산 속도가 빠르다 뿐이지 이게 치사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방 백신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역시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경기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것이 유효한 상황 아니냐. 물론 모더나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이쪽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이제 나오겠죠. 1, 2주 안으로. 네네.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공포심에 빠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겠고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맞는 얘기긴 하다. 이번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확산성은 빨라. 근데 이런 치사량은 별로 좀 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도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이런 모습은 치사량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기 위한 이런 쪽으로 변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도 지금은 사람들이 금방 모든 게 이제 경제 재개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다? 다시 우리 작년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드는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표님 말대로 거기까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락할 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게 처음이었고, 몰라서 공포스러웠죠. 그렇죠. 몰랐고, 백신도 없었었고, 제가 여기서 나왔을 때도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지금 좀 오고 있다. 그 중간에 기점이 뭐였다? 바로 이 백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아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백신, 완벽하지는 않지만 백신이 나와 있고요. 또 치료제도 열심히 지금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좀 존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일 뭐 할래? 라고 하면 바로 이 성장주 쪽에 다시 한번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쭉쭉쭉쭉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성장주의 베팅이 다시 돼야 된다. 실제 가치주나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베팅이 되던 이런 이슈에서 다시금 조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3월달 정도, 2월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주가 잘 움직이다가 순간 쭉 밑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다시금 최근에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팡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것을 일깨워 드릴 필요는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고 하면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최소한 이것을 잡기, 뭐 다시금 좀 안정화를 시킬 때는 2주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도 2주간에 대한 이런 계속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최소한 2주 정도는 거의 비슷한 숫자가 발생이 돼버린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방심을 해버리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정말 뭐 2인만 만나야 되고 6시 넘으면 2인 이렇게 만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악 데시벨이 이렇게 빠르면 안 돼. 그 BPM이 빠르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흥쩍 이런 것도 안 되고 천천히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게 최대한 뭐 좀 흥겹게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생기더라라는 그 기상천외하게 생기고 있는 것 우리 같더라고요. 김건진 부장님한테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네, 많이 저한테 좀 어려워해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거리두기 4단계 이제 강화한다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재개 그동안 뭐 컨택트 경제주 뭐 해가지고 떠오르던 것들이 이제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주를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낙폭이 좀 깊어진 이 콘택트주들 이쪽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콘택트주가 결국은 다시 갈 거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를 아까 달았던 게 뭐냐면 당장 내일 뭐 살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성장주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전제 바로 2주 정도는 그쪽으로 좀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길게 투자하신다고 하면 컨택트주들 다시 경제재개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요. 계속해서 바톤 터치가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좀 하락을 하면서 주린이 분들이 야 뭐야 나 힘들어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단기간으로 매매를 하실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냐의 이런 차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런 투자를 하실 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나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컨택트 관련된 주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시를 해보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지금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이 막 움직이는 이런 시장 아닙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바로 종목별, 개별 플레이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이런 장세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장주 관련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탑픽으로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시장의 뭐 대표였던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 예, 결국은 그쪽 라인들이 대장격으로 갈 거고요. 뭐 또 성장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괜찮은 2차 전지 라인들 다시 한번 얘기 나오고 있고 정부 쪽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컨퍼런스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핵심으로 우리가 밀어줘야 되라는 이슈입니다. 실제 정부가 밀어서 안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속상한 얘기지만 뭐 유일하게 안 된 거, 유일하게 안 된 거 정부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집값만 못 잡았습니다. 실제 그거 빼고는 사실은 정부가 야 이걸로 가라고 하면 다 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실제 저 같은 월급쟁이도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럼 말이 돼요? 그래도 저 정도면 뭐 괜찮은데? 나쁘지 않게 월급을 받을 건데 그런데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 연봉을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야. 강남은 평균이 18억에서 20억. 이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 부장님이 방법을 딱 떠올려야죠. 뭐냐면 이러한 샐러리맨들이 네네. 잘 아껴서 돈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주식을 딱 집어주셔야죠. 주식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디 성장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거기에서 대박이 납니다. 템버거가 대부분 거기서 나온다라는 근데 거 네이버나 얘기해드리겠고요. 카카오는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얘들이 밀었었습니다. 실제 저의 자료 화면 같은 걸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었냐면 카카오 네이버는 미래의 삼성전자다. 얘가 바로 삼성전자 자리를 차지할 것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여기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우주항공 쪽을 저는 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1, 2, 3 뭐 이 사람들이 야 내가 투자해줄게 라고 하고 있다는 말은 안 되는 게 과연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물론 아직은 우리가 꿈나라 같죠. 과연 뭐 요즘에 우리 대표님이 그러셨나? 달에 토끼 죽었다라고 뭐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아니셨나? 하여간에 그런 얘기까지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거기도 환경오염이 벌써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토끼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면서 달에 대한 얘기, 뭐 가까운 이런 화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의 이런 큰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그러한 회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들 다니잖아요. 자기들이 야 우리 나랑 가족들 데리고 가고 한석 있는데 이거 탈 사람 하면 갑자기 소리는 저야 하고 몇백억이 누구 집 이름도 아닌데 한번 갔다 오는데 몇백억 준다고 하고, 이야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한숨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택트 경제 주로 생각되시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행지는 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직접적으로 너무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뭐 생각해야 된다. 컨택트 하면 해운주 쪽 먼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해운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물동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페노션, H&M 이런 식의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물동량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동량이 돌 거고, 거기에 대한 그쪽 라인들이 한번 깨져주면 아싸 성공!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실제 사람들이 만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쪽이 좋은 거는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신유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면 쿠팡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도심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라인들이 바로 이 쿠팡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우리 국내로 보면 어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큰 이슈가 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그런 큰 회사를 인수한 이마트 라인, 신세계 라인들이 조금 더 유통에 좀 더 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인수 결정 내려지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하락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랬긴 했지만 장기간으로 본다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안 가지고 가면 양쪽 다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 둘 중에 탑픽을 꼽으신다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단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원달러가 1150원, 밤사이에 그는 1150원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미 돌파를 한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오늘 1조 3천억 매도했다는 환율이 달러 강세가 될수록 이 신흥국 쪽 이런 우리나라 같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1149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좀 무섭다. 그리고 정고점이 있었었는데 그 라인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식에서도 돌파가 되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환율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라인에서는 안 뚫릴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가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아. 빠르게 돌지 않을 것 같아. 이러한 신객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필이 꽂히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이 환율을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은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격이 지금 현재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사실은 원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수출주니까 좋아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 수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야 팔고 나가야 돼, 안 돼, 안 돼. 걔들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면 계속해서 걔들은 손해, 아, 나 손해. 주식은 가만히 있더라도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생겨버리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좀 안정이 되려면 경기가 약 회복이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지만 달러의 지금 현재 달러를 선호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2주 아래는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전 세계가 바들바들 살짝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지금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 현재 수급상 좋은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하려면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외국인이 매수가 언제 시작될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예. 아,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올 좀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좀 팔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금 현재 3일 연속으로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전에도 사는 것보다는 파는 쪽이 조금 더 포지션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조 3천이었고 어제도 거의 5천원 가까이였고요. 그제도 3천원 넘게 팔았습니다. 자, 단 3일 만에 지금 현재 2조가 가까이 되는 이런 물량이 빠져나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은 지금 현재 어디로? 지금 다시 달러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쪽 라인들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달러에 대한 흐름, 경기가 다시 재개된대. 걱정하지 마. 재개가 금방 될 거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흘러나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4차 거래두기 단계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일들 델타 변이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은 다시 이제 봉쇄 조치들이 나올까라는 걱정이 한편으로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현상으로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냥 이걸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예방 접종률이 좀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결국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기간이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 좀 불안한 시간이 지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죠 지금. 지금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접종률이 상당히 높죠. 실제 근데 지금 현재 접종률이 안 좋았던 게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 30대, 40대, 50대 정도 정말 지금 이제 경제를 딱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축에서 지금 현재 접종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위로는 많이 지금 현재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가 생기는 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제 그동안에 조금 조심했던 게 좀 풀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 7월달 되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밖에서는 마스크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한 6명, 8명까지 만나도 돼요. 지난주까지 그랬죠? 네, 그렇게 분위기가 가다가 갑자기 2명만 만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라는 식의 분위기로 완전히 급선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빠르게 지금 현재 그 델타 변이가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가 좀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2주고요. 어느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가 다시 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정부가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 우리가 좀 안정화를 시켰구나. 실제 전 좀 신기했었어요. 계속해서 접종률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계속 400명, 500명 계속해서 나오는 거, 이거 좀 왜 안 줄어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들게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위기에 대한 순간이 다시 다가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했던 야 잘하면 올해 말일부터는 해외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뭐 우리가 우리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주는 나라도 막 생겼었고, 그렇죠. 야, 이제 갈 수 있어, 우리도 여행 가보자라는 이런 지금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여행 뭐 말도 꺼내지 마라는 이런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뭐 같은 경우 제가 잠깐 읽었던 거 제주항공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본 잠식 들어가는 걸 잘 해제했고 나왔어. 근데 또 이래. 라고 해서 막 울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기사가 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조금 살짝 일어나려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좀 망가졌고요. 이 기간은 아마도 최소한 아주 정말 짧게 잡아도 2주입니다. 2주 이상은 계속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되고 개별 종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네네. 이게 과연 환율 때문이냐, 혹은 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이것이 어려워질까라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경제 침체입니다. 다시금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올라오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깜놀을 한 거고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펼쳐놨던 이런 위험자산이잖아요. 어찌됐든 위험자산을 좀 회수해가는 이런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자금 동향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GDP도 꺾이겠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땠어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우리 뭐 6%대 나와 뭐 이런 식의 얘기 말이 되나? 쟤들이 6%가 말이 돼? 우리도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4%가 나온다 했잖아요. 와 4%? 우리 2%대 겨우 허덕거렸었는데 생각을 하게 될 정도. 근데 거기에 더블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 위험자산을 베팅이 돼. 근데 이 전제에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는 게 다시 꺾여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미국과 중국의 동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죠. 소비국이고 우리 중간 이제 수출국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뭐 미국은 다시 6%대, 네, 7%대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올라갔고 네. 중국은 원래 뭐 7%대 이랬으니까. 원래 그렇게 나왔죠. 네. 이들이 그 정부에서 지금 뭔가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어떤 긴급한 조치들을 취하냐라는 걸 봤을 때 아직은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미국과 중국은 아직 그런 정도의 빠르게 뭔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마스크 벗는 거 뭐 7월 그렇죠. 뭐죠? 그 30 네. 뭐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다시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이제 올라왔어라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실제 거기하고 좀 많이 발맞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살짝 저쪽에서는 그냥 불었는데 갑자기 우리 태풍이 시장 뭐야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지금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흐름들도 좀 거기로 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맞춰 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과도한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항상 반등에 대한 이런 생각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궁금한 게 이게 과연 한국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선제적 어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 네네.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 될 것이냐, 전 세계 글로벌 나라들의, 혹은 미국이나 영국에 그냥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기존의 백신 가지고 충분해
이 델타도 잡을 수 있어라는 생각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확산이 될 것이냐. 주식시장 지나봐야지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답이 나오긴 할 건데 저희가 뭐 선도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저희 나라가 선도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보면 아마도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정책이 아마도 전 세계에 이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재개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 최소한 3주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뭐 일단 오늘로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는 다음 주죠. 이제 오늘 네네. 1조 8천억 원 산 개인 투자자들 아마 생각은 다음 주부터 좀 반등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샀을 텐데요. 네, 주말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실 텐데 어떨까요?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세요? 근데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주말 사이에 조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이런 개별 종목 플레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19가 2주간은 계속해서 아마 지속이 될 거니까 그쪽이 제일 지금 세잖아요. 센 그렇죠. 라인들 가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셔도록 그 센 종목들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쪽이 아니면 조금 분할 매수 라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나올 그런 이슈들이 그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요 다음 주도 별 재미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게 우리 금통위 같은 경우 있고 베이직 같은 경우 있는데 별다른 그런 이슈가 안 나올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 코로나 우리 초창기 때를 생각하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네네. 이런 주식들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좀 시간이 간다고 보면 맞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난다고 보면은 오히려 좀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좀 손을 잘 작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오늘도 1,300명 나왔었고 제가 나오기 전에도 보니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생각 그리고 검사 받는 분들의 그 줄을 기사에서 보면 쭉 서 있는 모습 저기 가서 또 감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쉽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과감히 좀 너무 많이 무서운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 시즌이나 이런 회사들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나는 몇 프로 이상 빠지면 손절을 할 거야 라는 이게 꼭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 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급등을 했는 거 3일 연속 지금 현재 그쪽 라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목금 3일간 엄청나게 이미 상승을 해버렸다라는 생각하시고 재택근무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알서포트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종목들이 거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는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됐어 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바이바이야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버릴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니까 나는 단기 매매에 정말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고 나는 손이 생각보다 빨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돈이 까지고 있으면 이렇게 자르지를 못해. 그렇죠. 올라가는 거는 2, 3%만 먹어도 금방 그 수익 실현을 하는데 반대로 내려오고 있으면 이런 손절이 안 되는 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 그 심리를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그렇게 장이 재미없고 또 이렇게 우량주들 물려있다 보니까 약간 손실 본 분들이 그렇죠, 네. 다른 데서 그걸 만회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러다가 더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식을 하실 때는 주식을 해. 손해를 봐. 그럼 어디 쪽을 슬쩍 한번 보시자면 선물 시장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선물 시장, 야, 이거 금방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맞추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홀짝? 근데 네, 홀짝 그렇죠. 홀짝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예, 실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옵션 시장까지 갑니다. 정말 계속해서 더 위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손절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네네.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몇 프로로 잡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제 포트에는 7%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없게 만들자. 마이너스 7% 되면 무조건 매도한다. 제가 아무리 그 회사의 그런 것을 다 알아도 제가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나는 꼭 현금이 없을 때 좋은 주식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만큼 우리가 뭐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종목은 많이 있다는 돈이 거. 없지 종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종목은 한 2,500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건 분명히 있어. 이 머니톡을 열심히 보셔도 그런 종목이 우르르 나올 거고, 저희 회사 프라임 클럽을 보셔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돈이 없는 거지. 우리가 뭐가 바로 종목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할 매수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신이 아니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떠냐면 딱 샀을 때 빠지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싸, 더 많이 늘릴 수 있네 라는 생각. 그런데 반대로 좀 여유가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사자마자 올라야 되잖아. 그렇지. 왠지 내가 최저가에 사야 되고, 절대. 그리고 항상 그 주식 수익률을 계산할 때 차트를 보면서 내가 최저점에 사면 얼마? 최고점 절대 딱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이 팔았던 가격인데 그거를 내 거인 척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착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왼쪽에서 사서 그냥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왼쪽 어깨가 아니라 고점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내려올 때 파시는 게 맞고요. 파는 게 사실은 뭐 주식에는 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는 게 예술인데 우리 주식 투자가들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몇 년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은 주식을 파는 경우는 딱 팔기 한 2주 전, 1, 2주간의 상승으로 주식을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다림의 미학이 될 수 있고 파는 게 예술이라는 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릴 수 있고, 실제 탐방도 가보고, 탐방 가서 야, 너희들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 거야? 라는 이런 명확한 청사진이 있으면 그 회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8.15는 어떻게 더 키워 가실 겁니까? 잘.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도.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 사업보고서 상에 보면 또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이 어떤 시즌이에요? 지금 어떤 시즌 시작했죠? 시즌? 네, 바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이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보셔야 됩니까? 전자공시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야, 전자공시 나왔네. 뭐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 아직은 몇 가지 나오지 않았죠. 뭐 삼성전자, LG전자부터 해서 거기 몇 가지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빨리 나온 애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대부분 자신이 있으니까 빨리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르르 나올 때 8월 15일, 14일에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때는 사실 다 체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나오는 것들보다는
빨리 나오는 게 어디가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부장님은 분할 매수를 100이라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몇 번에 나눠서 어느 기간마다 하시나요? 저는 그 한 3-4번 정도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저는 우선은 딱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어. 이 회사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분석을 많이 했겠죠. 실제 저는 그리고 매수를 하는 시점은 사실은 저는 솔직히 차트를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차트, 이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미 기본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회사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올라가고 있는 템이나 아니면 내려오는 그것도 좀 나뉩니다. 내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그 밴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눠서 사고요. 또 나는 이 종목은 좀 작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요. 대부분 좀 그 분할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 나 이거 가지고 좀 한번 퍼포먼스를 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종목은 좀 나누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형식이고요. 그때는 내려갈 때마다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경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다 못 해버리는데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었고, 오히려 다 담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 뭐가 없다?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수없이 많은 종목들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고점을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어깨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항상 얼마나 올라갈 때 각도가 좀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각도가 정말 3일선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5일선 타고 가는 경우, 나는 11선, 21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고점 대비해서 저는 한 7% 정도가 하락을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나는 이만큼 먹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려올 때 너무 급하게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5일선이 깨지면 이거는 이 종목은 팔겠다. 나는 3일선을 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목표를 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그냥 평범해, 그러면 여기에 매칭,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에 매칭, 이렇게 되고, 이것은 좀 분기마다, 이 종목은 조금 올려볼까? 목표가를 올려볼까? 아니면,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지금 현재 분위기에는 이 3가지를 좀 낮춰볼까? 이런 식의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한 번에, 이거는 삼성전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10만 년자짜리야 라고. 물론 시장이 좋고 계속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분기부터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답니다. 3분기까지는 좋대요.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3분기도 실적이 좋아. 근데 4분기가 안 좋답니다. 이미 거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 부장님 하나의 예로 삼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언제 매도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시는 그렇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이게 무조건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아니 1 더하기 2죠. 2가 답입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신뢰가 2가 아니라 아시죠? 초등학교를 잘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네. 잘 졸업했고요. 실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나는 나의 성향은 여기가 잘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여러 이벤트들,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하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네네. 미국 베이지북 발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은 베이지북 같은 경우 노동의 생산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셔야 돼요. 크게 뭐가 없을 거예요. 별다른 이런 이슈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일회성, 하나의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이벤트가 다음 주에는 그렇게 큰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제가 오기 전에 막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슈가 없었다. 근데 금통위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우리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가 돼 있고. 네, 그렇죠. 우리 올해 안에 뭐 한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열린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코로나 이슈가 이렇게 확 가는데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절대 애매하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이슈는 없고요. 아마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경제에 맞게 절대 움직이지 않게 잘 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거지, 당장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당장 하면 배반이야 배반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다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어떤 기관에서는 미국 보니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00불 네.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정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100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70불이 안 뚫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쉽게 뚫려버렸고요. 뚫린 이유가 사실 뭐예요? 바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이 되려고 했는데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 미국하고 싸우면 난 미국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내 맘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고요. 또 하나 바로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 감산을 좀 줄이고 이제 이렇게 잘 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뭐 어땠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작품짝에서 손 잡으면 거의 끝났어. 근데 갑자기 아랍에미리트가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반대로 지금 현재 흘러가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막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좀 휩싸이면서 좀 안정을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수요가 너무 셌어요. 수요가 너무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라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공급에 대한 이런 이슈보다도 수요가 살짝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뭐라고 하고 있다? 야, 경기가 쉽게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하면 유가는 지금 77불 이 정도 언저리가 좀 어느 정도의 좀 고점을 형성해 주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유가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네네.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1.7% 올라갔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게 네, 엊그제 그렇죠. 같은데. 네네. 뭔 소리가 이렇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이사 오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뭐라 그럴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7%까지 갔다가 지금 1.2대까지 지금 1.3 깨졌죠? 네, 그렇죠. 네. 네. 1.2까지 내려갔다 왔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렇죠. 낮아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결국 네. 주식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우선은 다시금 좀 돈이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 재개 관련된 주식들이, 죄송합니다.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얘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빨리 페이퍼링이 빨리 돼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 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말하면 경기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주의합니다. 이제는
가장 많이 주의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야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10년만 국고채가 내려와 주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시장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 이런 흐름으로 지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오히려 경기에 대한 어떤 재개가 멀어진다고 하면 이 국채 금리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올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경기 침체에 빠질 그렇죠. 수 있구나라는 네네. 걱정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오히려 거군요. 오히려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러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쉽게 못할 거야. 그렇죠. 이 기대감. 네, 그렇죠. 그런 게 생기긴 할 건데. 그래서 좀 중도가 좀 어렵죠. 사실은 중도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정도로 가면 되고, 지금 현재 시장도 사실은 우상향이 조금씩 되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작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데, 오늘 좀 크게 움직이니까 뭐야 이런 코로나 갑자기 처음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뭔가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꼭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요.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PB 팀장을 모시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말씀드린 대로 황유연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 팀장님을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갑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하루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오늘. 가지 이유로 기운이 네. 빠지는데 일단 오늘 주식시장 좀 하락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선물 다 팔았지만 특히 현물 1조 네. 3천억 이게 상당한 규모인 것 같아요. 최근 뭐 한 달 새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도 사실 많이 동참을 한 것 같고, 뭐 일단은 현물이 일단 세게 팔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개인이 많이 산 케이스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 때 기관이 많이 산 적? 그러니까 근시일 내로 한 7월 달 정도 보시면 그때도 사실 1조 정도 팔았던 적이 개인이 1조 정도 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29일도 마우스로 좀 표시해 6월 29일도
1조 2천억 정도 개인들 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4천억 팔았고 뭐 오히려 이날은 조금 샀고 뭐 기관이 판 정도였는데 기관 사실 뭐 꾸준하게 팔고는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한 1조 3천억 정도 팔면서 이거를 개인이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판 물량을 거의 개인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계속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선물 부분이 조금 사실 지난주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오면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 방송하면서 이번 주 사실 하락 변동성은 뭐 외국인들이 양쪽으로 벌려놨지만 그렇게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 하락 변동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한 3,250포인트 정도까지 목요일날 뭐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지만 그리고 어제 종가 무렵해서는 좀 사실 샀어요. 왜냐면 장중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일날 조금 포지션의 방향하고 금요일날의 포지션은 사실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목요일날 좀 3,250포인트 정도 갔을 때는 좀 약간 사자, 단타로라도 좀 사자 해서 좀 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 번 정도 쭉 밀렸죠.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옵션 만기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은 사실 6월 말부터 해서 조금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9,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1조 매도거든요. 당일로. 근데 지금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3번 정도 나왔고 오늘 좀 덜 팔았지만 이날 9,4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1조 1,500, 1조 1,000, 1조 1,500 뭔가 약간 의미 있게 뭐 한 1조 1,000억을 계속 파는데 거의 한 4조 가깝게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4조가 넘게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9월 달에 있을 동시 만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생각된다. 다만 이거는 또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아직 만기가 8월 아직은 뭐 이제 7월이니까 7월 달, 8월 달 거의 뭐 2달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사주면 그렇죠. 또 이게 어떤 변수에서 사주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개별 종목장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셨던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도를 해 나간다면 이제 진짜 하방 그렇죠. 쪽으로 딱 네, 베팅을 한 그렇습니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지난주부터 사실 좀 분위기가 또 계속 3,300포인트를 두들기다 보니까 뉴스에서 계속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이제 좀 이거를 좀 보면 이제 자, 그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체 화면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해석인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선물 매수 해준 게 여전히 가장 셀 거고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를 해준 게 가장 약한 흐름, 이제 단기적으로 약세를 예상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4번 정도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관도 현물 매도를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현선물 매도를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딱 들어 떨어지지는 않지만 외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제 조금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냥 뭐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약간 하방에 대한 베팅들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전히 좀 선물 포지션도 이제 뭐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하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제가 한 5월, 6월 달 정도 나와서 이제 조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녹록진 않네요. 네, 녹록진 않고 여전히 좀 트레이딩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냥 넉넉히 있다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히 있다가 그냥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물렸는데 손절을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팔았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수량이라도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조금은 일부분은 전환해야 되는 시장이 점점 오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팔아야 된다. 팔아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 말을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는 조금 대형주들은 뭐 사실 뭐 여전히 전 대형주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포트가 100이라고 했을 때 대형주는 30% 정도 미만으로 여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조금 적극적으로 중소형주 특히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는 차라리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냥 홧김에라도 한번 저질러 보면 그냥 해볼 수 좀 이 기회를 삼아서 그냥 해보실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욕 먹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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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뭐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뭐 네. 환율 문제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왜냐면 네, 좀 미국이라든가 과도하다고 봐요. 네. 뭐 영국을 아예 네. 경기 재개하는 걸로 네, 나갔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미국도 뭐 약간 지난밤에 장이 흔들렸지만 뭐 그거는 큰 그죠? 표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과민 반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어제 좀 선물 유럽도 마찬가지 좀 밀렸다가 막판에 이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근데 뭐 한국 시장도 좀 약간 그렇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주도가 될 만한 섹터들이라던가 종목들이 좀 다행히도 티나게 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쪽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시면 센 놈들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차라리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같이 주식하시는 이제 형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3,300포인트 이상에서 샀는데 3,200에서 못 살 건 뭐냐. 3,300에서 살 용기도 있었는데 지금 못 살 용기가 뭐고 왜 없냐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어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코멘트라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거든요. 무조건 가자를 외치시는 분.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 더 싸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또 경험한 게 아마 주린이 분들 그 경험해 보셨을 건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빠져도 약간 빠진단 그쵸. 말이죠. 근데 소형주, 네. 중소형주는 그냥 네. 빠지면 거의 두세 배 쭉 그렇죠. 쫙 빠지니까. 오늘처럼 코스닥이 1% 빠지면 중소형주들은 4, 5% 빠지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대신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센 놈은 여전히 계속 셌고요. 막판에 올라온 거 보면. 그리고 약한 주식들은 계속 조금 사실 더 밀려버리는 보다기보다 약간 오늘은 사실 어중간한 주식들이 빠졌어요. 오늘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들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주식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겼던 종목들은 좀 올라왔고 약간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려는 습성들이 보였죠. 그래서 좀 약간 최근에 주식의 흐름들을 봤을 때 완전 최고점 근처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오히려 약간 좀 지난주 이번주 조정받았던 애들은 조금 물타기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두고 아예 훅 밀려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것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것도 좀 메리트 발생한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아니면 아예 공격적으로 아예 위에서 고가놀이하는 종목들 있죠. 사실 그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많지만 그런 쪽에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그냥 극단으로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근데 사실 이번에 많이 빠진 거가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게 성장주를 살 것이냐 지금 말 얘기대로 네. 올라간 지금 이 시점에 탄력받는 이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급락한 콘택트 관련주들을 살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보니까 하이트? 하이트도 좀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예상대로 7월부터 이제 좀 약간 리오픈이 됐으면 수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늘어지는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손실이 아직 10%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도 없고 상황 여차하면 좀 봐서 이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 다행인 거는 진단키트 주식들이 오후에 좀 밀렸죠. 시젠도 그렇고 관련 주식들이 좀 윗골을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은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델타 변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은 결국은 전염력은 높아지지만 살상력, 치사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가 더 높아지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윈블던 테니스 경기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윈블던을 봐도 그 다음에 유로 2020 이거를 봐도 다들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유럽은. 근데 이제 한국만 좀 약간 유독 특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네, 자극적으로 사실 나와요. 사실 오늘도
굉장히 조금 보면서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아니, 저렇게 쓸까? 천명 네. 일본은 10,000명 뭐 이래도 저긴데 몇 명을 검사해서 얼마가 나왔다 이런 거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딱 1,000명 넘었다라고만 하니까 사실 이게 숫자에서 주는 공포감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했다고 보여요. 오히려 진단키트들이 주식이 좀 빠졌다라는 거는 오히려 다음 주 중에는 좀 진정될 주식 시장에서는 진정될 상황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을 보면 그 코로나 관련 주식들을 보면 작년이랑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주기가 엄청 짧아졌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진단키트 주식들이 올라가다 좀 쉬기 시작했고 튀고 막판에 좀 오늘 장중을 계속 이제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던 게 대체교육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뭐 원격 교육 관련 주식들, 원격 이제 회계 관련 주식들이 올랐고 막판에 우리가 이제 뭐 배달 관련 뭐 드라이아이스라던가 태경케미칼 같은 드라이아이스라던가 뭐 그런 주식들이 막판에 좀 올랐거든요. 그냥 이쪽 섹터 내에서는 이쪽 섹터대로 순환매를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뭐 제가 지난주에 뭐 넌지시 말씀드렸던 자이언트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막판에 좀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주식들 이런 쪽에서 또 성장주 섹터들은 또 나름대로 성장주는 반대로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런 쪽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뭐 지금 코로나인데 뭐 2차전지 주식이고 뭐 메타버스 뭐겠어요. 근데 이런 쪽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진단키트나 코로나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시세를 냈던 스마트머니들이 다른 섹터 차트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번 주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그래도 조금은 이번 주보다는 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이래서 하이트진로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콘택트주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지금은 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매수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4월달, 5월달에 시세를 한 번씩 냈잖아요. 이쪽 주식들이 6월달, 7월달에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걸 예상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저는 한 2달 정도의 가격 조정, 그러니까 비율로 같은 비율로 2달 올랐으니까 2달 정도 쉬자. 그냥 그렇게 편하게 보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콘택트주들 많이 좀 떨어졌다 해서 바로 좀 사는 거는 그죠. 급할 거 하나도 참아야 된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급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샀던 분들이 올라오면 다 매도하려고 생각을. 이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2차 전지 관련 네. 주들이란 말이죠. 삼성 SDI 특히 네. 미국의 스텔란티스 합작사 뭐 설립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삼성 SDI가 또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대형 3사 중에서는 이제 확실히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소재 장비주 중에서도 삼성 SDI 쪽으로 좀 비중 높은 종목들이 좀 이번 주에 셌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계속 신고가 매매 교보제를 썼던 신흥 SEC가 그리고 제가 정말로 유일하게 장기 투자를 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큰 시세를 내서 저보다 제 손님들이 저를 축하해줬어요. 방송에서 말했는데 이거 안 먹고 수익 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신고가 갈 걸로 예상하고 거래량이 계속 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삼성 SDI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단점이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 SDI가 그 스텔란티스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게 됐고 이쪽 한 70% 쪽이 전기차 쪽 매출이고 거의 대부분이 삼성 SDI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미국도 진출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좀 늘어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나 그다음에 포드가 이제 배터리데이 하면서 각형 파우치 말고 각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효율성하고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파우치가 아니라 각형으로 가면 이런 쪽이 갈 거다라고 이제 넌지시 줬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이제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이제 좀 지목을 받으면서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동반으로 좀 수혜를 받았던 게 상신 EDP죠. 상신 EDP가 차트가 여기 있네요. 상신 EDP도 사실 2차 전지 부품 이제 원형 각형 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 리포트도 없어요. 상신 EDP.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이슈로 같이 올라간다. 신흥 SEC랑 상신 EDP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삼성 SDI 향의 소재 부품 회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판에 더 셌다라는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향후에도 뭐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두 종목은 지금 신고가에 계속 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뭐 저는 차트만 봐도 무서워서 그렇죠. 못 사겠는데. 됐죠? 네, 볼게요. 신혜희 씨 이거 뭐 차트만 봐도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글쎄 뭐 저는 뭐 밑에 5만 원대에서 사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 손님들은 근데 뭐 지금도 사주세요 하면 저는 사드릴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조정받을 때가 아니라. 네. 근데 뭐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될 수도 있고 뭐 오면 근데 조정이 오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막 심한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내년까지 올해 실적이 올해 터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공장 완공되고 또 계속 포드하고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 SDI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기차들도 파우치에서 각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50주 신고가 종목들에 가는 패턴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눌림목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사주세요. 1억을 사겠습니다 하면 뭐 한 5천 사고 나머지 5천은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서 대응의 묘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 얼마 오면 사야지라고 만약에 했다가는 못 살 수도 있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의 구간이지만 일단은 상승 쪽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 네. 게 지금 삼성 SDI 같은 그 완성 배터리 업체,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이런 이곳에 투자하는 게 낫냐? 지금 얘기처럼 뭔가 부장 이쪽 소재 쪽 네. 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섹터 중에서 지금 오늘도 그나마 강했던 게 후공정 업체들이고요. 소재 부품 쪽인 것 같고 2차 전지도 소재 부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넘어왔다 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보면요. 이거는 코스피 수급인데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팔았고 이건 코스닥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죠. 확실히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분간은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거를 이때는 한번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2차전 그 코스닥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뭐 알체라나 자이언트스택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장비주 중에서는 뭐 신흥 SEC가 너무 어렵다 하면 동아기업 같은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 이건 코스피 기업이긴 하지만 이건 소재 주식이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천보, LNF, 에코브로비엠 오늘 같은 장에서 상대적으로 다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할 때 화요일 날 센 놈들이 앞으로도 주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메타버스는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감하게 성장성을 부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 이게 교집합으로 나오는 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지난번에 LG노텍도 네, 괜찮게 보셨죠? LG노텍도 최근의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알체라나 자이언트스택 같은 종목들 막판에 주식들을 이제 막판에 좀 띄워 올렸는데 오늘 HT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이언트스택은 계속 지금 사실 양봉은 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없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좀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뭐 관심 뭐 계속 가지고 저는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케인즈가 이제 주식시장을 미인대라고 했던 것처럼 미인대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어떤 미인을 뽑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심사위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근데 성장주에서도 굉장히 조금 좁은 시야 안에서 우르르 다 모든 성장주가 아니라 소재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좀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좀 참고해 두시고 주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종목 추천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라서. 네. 그냥 광속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따라잡기 지금은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아요.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자문형 랩이라던가 펀드들을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체감만큼 엄청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누구는 얼마 벌었대, 누구 얼마 벌었대 되게 조급함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봤던 종목들이 막 몇 개가 한두 개가 급등하는 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엄청 조급해 하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 급등하는 종목의 비중을 막 베팅을 막 100% 할 수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내가 시장을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걸로. 내 차례가 내 종목들을 좋게 봐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미친 듯이 지금 차트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수급형 공부를 하셔서 트레이딩,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 트레이딩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소액으로 모의 공부, 그치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든가. 저는 모의 투자는 좀 반대예요. 모의 투자라면 심리가 본인의 멘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특히 이제 모의 투자로 저도 이제 대학생 때나 초보 투자자 때 했을 때 모의 투자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배팅 다 질러요, 한 종목에. 지르다가 잘 되면 우아한데 안 되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모의 투자는 결코 저는 실전에 도움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만 원, 사실 100만 원을 하더라도 실전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한 주를 사더라도요, 희한하게 플러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한 주씩을 사서 이게 1% 오르면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1% 떨어지면 1,000원 마이너스인데, 1,000원 마이너스 사실 길거리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1,000원 돈 잊어버리면 뭐 이거 그냥 없어지면 말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00원만 마이너스도 안 팔려요. 사실 팔기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되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 투자보다는 실제 투자로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저는 차다다. 네. 하여튼 자신이 있고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네. 얘기한 대로 과감하게 해볼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주린이들은 일단 내 순서가 올 때까지 네. 예, 그냥 기다리는 걸로. 자,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굳이 말 나온 김에 하나 종목을 또 말씀드리자면, 전 동아기업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동아기업도 보시면 작년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계속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올해 최근에 나온 것도 사실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동아기업도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이 있거든요. 네, 동아기업도 삼성 그 헝가리 공장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제 전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동아기업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목재 사업, MDF라던가 이쪽 목재 사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목재 사업도 뭐 최근 5년 동안에서 가장 큰 호황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전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이 있어서 제가 신흥 SEC도 그래서 집중해서 봤던 거거든요. 삼성 SDI랑 헝가리에 있고, 근데 동아기업도 헝가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올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 진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동아기업도 미국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삼성 SDI랑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납입 들어가는데 전액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그 소재가 4대 소재가 있는데 전액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K 배터리 키우면서 소재도 이제 국산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키워주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목재 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지금 그냥 동아 마룻바닥 이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이제 커진다고 하면 이제 좀 2차 전지 회사로,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재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잘 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동아기업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4차 대유행, 이게 워낙 네. 4차 대유행, 4차 유행으로 워낙 이 언론서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다 보니까 네. 진단 키트주가 자연스럽게 네. 부각이 되고, 뭐 아까 장 막판에 약간 조정을 네. 상승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테마로. 이걸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당일 단타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일 스캘핑 하실 수 있는 분, 뭐 직장인인데 좀 여유 있으신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직장인들이 점심 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샀다가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회의 끝나고 나니까 훅 빠져질 수 있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단키트라고 봅니다. 그래요? 차라리 좀 약간 플라스틱 포장재라던가 그 좀 약간 글쎄요, 뭐 진단키트는 일단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장주 좀 눌러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진단키트 주식들은 그 장중 변동성을 감당해내기가 투기에 가깝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이건 배팅도 아니고 전 투기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네. 구간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눌려 있는 성장주 이야기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플랫폼 기업이 네. 앞으로 뭐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쵸, 네. 더 갈 거 아니냐. 어떻게 봐요? 카카오는 다들 아마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나 틀리나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카카오, 네이버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삼성전자라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흥부를 할 것이다.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카카오 덤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플랫폼 기업들을 뭐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변한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색이 변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계속 유독 유지한다라고 보면 싼 가격에서 하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시장도 중소형주 장세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차라리 뭐 트레이딩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뭐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번 주에 저도 굉장히 살짝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집에 가면 이제 넉다운이 될 정도로 그냥 저야 뭐 이제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정보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좀 지금은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쉰다는 게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하고 쉬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냥 보유한 채로 신경 쓰지 말고 네. 덮어두고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다시금 상승할 거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시장에 공포로 된다고 하면 연준이나 시장 투자자들은 당연히 테이퍼링 오래 못 하겠구나. 그렇지. 네. 뭐 금리 인상 아직 뭐 한참 멀었는데 그렇게 다시 인식하면서 반등 주는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차라리 시장이 완전 붕괴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실탄을 준비하고 작년 같은 기회를 노리면 되죠. 작년 같은 기회를 노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변동성을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하면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제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가 후배들이나 같이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뭐 이제 조금 저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열심히 해두면 다음 장에 진짜 먹는다. 네, 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벌써 시총 2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정고점 왔잖아요. 네, 정고점 왔고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바닥 근처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났는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요 이제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대금이 나왔고 정고점 나왔네. 근처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오늘 뉴스 나왔던 게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게임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게임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이건 약간 좀 억지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일가 거래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상태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거래량 없이 이제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 상장 직전의 정고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의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자 영역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보유자 영역이고요. 단타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됩니다. 여기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한다는 거는 만약에 생각과 달리 하락하게 되면 잘라내야 손절선을 딱 각오하고 정하고 들어가는 한다. 거예요. 이 주식들은 손절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손절 죽어도 안 해라는 분들 못하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지지는 걸 잘해서 그렇습니다. 지진다는 말은 이제 손절에 좀 약간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인데 손절매하고 이제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칼같이 딱딱딱 끊어내고 팔고 올라갈지언정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
그 점검해봤던 네. 그 주식들을 한번 점검해보죠. 네. ISC 네. 일단 어떤가요? 카프로.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 준비를 안 했는데 네. ISC, 카프로, 네.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TK 케미칼. 예. 뭐 ISC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닫아져 있네. 저 전체 화면으로 그냥 해주실래요?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볼 수는 없어가지고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소켓 회사잖아요, 소부장.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사실 드릴 말씀 없고요. 그냥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단기간 좋았다가도 또 단기간 또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졌고. 네. 한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학 섹터, 카프로가 이제 화학 섹터에서 2차 전지 소재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이제 사실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센트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거래량 떨어졌을 때 흐름들을 보면 사실 거래량 없이 그냥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보면 장중에 VI도 걸렸다가 또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큰 물량 없이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VI가 걸렸던 거고, 그냥 조그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서워서 파니까 그냥 툭툭 떨어져서 이제 하락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여전히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제 생각에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못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화학 쪽 섹터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원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원산업도 사실 어제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줬지만 오늘 또 결국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히 다 좋고 주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역으로 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뭐 포스코 주가 실적 엄청 잘 나왔지만 또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이번 주 대표적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올해 시세를 안 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 민감주들은, 화학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 시즌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도 거의 이제 그 즈음이잖아요. 네, 8월 20일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앞으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좌를 늘리려면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대산업개발, 그때 DLENC도 그렇고 현대산업개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네, 올라온 종목인데, 글쎄요, 뭐 지금 중소건설사들은 오늘 좀 밀렸고요. 뭐 DLENC나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제가 조금 더 다음 주에 보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TK케미칼은 좀 셌어요. 네, TK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SM상선 이제 상장 이슈였죠. 근데 이 종목이 좀 특이하죠. 사실 이름은 화학의 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는 여전히 먹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게 밀렸다라고 하면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카프로나 다른 화학주 밀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여전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던 주식들이니까 네. 뭐 방송을 예전서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지난주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한 상황에서의 이거 좀 계속 지켜보면서 타이밍 잡아볼 만하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또 새로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역시 또 이 함정을 파시는데 저한테 함정은 내가 무슨 사냥꾼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기업이 저는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핵심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가 사실 조정 상당히 받지 않았나요? 많이 받았죠. 6개월 정도 받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등했네요, 요새. 네, 삼성전기가 이제 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요런 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요런 게 좀 나왔으면
이제 조금 이제 분할 또는 공격적으로라도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런 흐름이 없죠. 오히려 최소한 더 깨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LG 이노텍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장에서 밀리긴 했지만 지금 거의 보합으로 맞췄거든요. 오늘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지금 삼성전기에 붙어있는 이슈들 뭐 하반기 MLCC 좋아질 거고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스토리들이 그 스토리를 보고 들어온 최근의 수급들이 아닌가 거래량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전기가 가장 삼성전기하고 LG노텍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고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이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그 이후로 계속 오르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뭐 목표 주가 선정할 때 밸류에이션 얼마 준다 뭐 경종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줬을 때 목표 주가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 별로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저는 거래량만 봅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네.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네, 트레이딩도 그렇고 끌고 갈 때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시면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4일 연속 줄었어요, 오히려. 네, 이거는 여기서 산 물량들이 시장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우리가 소위 매집이라고 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팔 생각이 없고 조금만 더 사주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뭐 알차라도 오늘 막판에 좀 뛰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또 메타버스 관련 이쪽은 카카오 쪽인데 그 세 개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건 자이언트 스텝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조금 나는 이거 말고 무서우니까 좀 아직 덜 오른 거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브 컴퍼니나 뭐 알체라 사주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테마가 우주항공 테마잖아요. 네, 우주항공.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뭐 장기 투자로 우주항공 테마 성장할 수밖에 네. 없는 신성장 산업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고 네, 뭐 단기 맞습니다. 테마로도 어쨌든 괜찮지 않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지금 하나도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 넥스원까지도 저는 조금 지금 제가 저 차트를 못 띄워드려 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쪽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것도 우리가 흔히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PDR이잖아요. 네. 이 대신에 이제 드림을 넣어가지고 우리 우주항공 산업은 꿈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PDR까지는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시장에서 글쎄요 아직은 그냥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갤럭틱도 그렇고 네. 뭐 성공한 것 때문에 뭐 상당히 올랐고 뭐 아마존 뭐죠 네. 베조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지금 우주로 갈 계획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앞전에 출연하셨던 분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흐름 지금 머릿속에 차트가 그려진 거는 사실 LIG 넥슨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좋겠는데 이쪽은 한번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 그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그 저는 사실 우주항공 테마 돈을 못 버는 일이고 사실 되게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고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새롭게 한번 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정도는 봐야 한 번 되겠다. 정도는 저는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주로 가는 걸 가려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회사들도 2013년, 14년까지 그때 2차 전지 섹터가 한 번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상신 EDP가 제가 2배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저희 같이 지점에서 같이 매매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되게 한 4, 5년을 쉬었어요. 왜냐면 현실화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첫 등장하는 테마 또는 새로운 어떤 한 사회 현상 이런 뭔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테마는 허무맹랑한 게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완전 너무 허무맹랑한 걸로 밝혀지면 그 종목이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지만 메타버스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정도의 테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한번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다가 막상 주가가 올라갔더니 그리고 현실이 못 따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2차 전지가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주가가 쉽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가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
또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진짜 정말 자산가들만 갈 수 있는 그렇죠. 거 그것도 사실 이제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우주항공, 우주 여행이 일반 사람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가시권에 들어왔어야 진짜 시세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테마는 철저하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이거 몰빵 쳐가지고 단기간에 10배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메타버스도 지금 초입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번 시세를 쫙 내고 나면 쉬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매매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의 그 상장업체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네. 좀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그렇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네. 있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보다 시스템적으로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저도 말이 엄청 꼬이네 오늘.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주식 시장이라는 네.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는 이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계속 새롭게 네. 바라보는 어떤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갖느냐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고요. 네, 하여튼 자신만의 어떤 그 아집에 빠져서 네.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왜곡되게 네, 시장을 맞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우리가 판단하는 네. 예,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다음 주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죠. 뭐 많은 분들이 일단 이번 조정은 그 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기대해 보고요. 네. 다음 주를 오늘 이제 1조 8천억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사셨는데 지난번처럼 또 상승한 가격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감을 그건 저도 가져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